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화요일 KCBS 굿모닝 시카고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텍사스주에서 여름방학을 맞아 캠프에 참가했던 어린이 27명이 폭우의 범람한 강물에 휩쓸려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7일 AP통신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4일 텍사스 중부 지역 커카운티를 덮친 폭우 피해로 캠프 미스틱에 참가했던 여자 어린이 27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마존의 연례 최대 할인 행사인 프라임데이가 다가오면서 이를 노린 신종 사기 수법인 이른바 요금 인상 스캠이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카고 서부 팔머 스트리트 3600번지대 한 가정집에서 끔찍한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45세의 웬디 톨버트 여성이 자신의 4살 난 아들을 칼로 찔러 살해하고 10살과 13살의 다른 두 자녀에게도 치명적인 부상을 입힌 뒤 자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전력 공급업체인 커메드가 치솟는 전기요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를 돕기 위해 대규모 구제기금을 조성한다고 밝혀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커메드는 최근 계속되는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해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는 고객들을 지원하고자 1천만 달러 규모의 고객 구제기금을 새롭게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가 잠재적인 리스테리아균 감염 위험이 높은 블루베리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애틀란타에 있는 알마팩 인터내셔널에서 생산한 유기농 블루베리 12,000파운드에 대한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헨리 & 파트너스가 2025 부의 이동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떠나는 백만장자의 수가 지난 3년간 무려 6배나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중 대다수는 새로운 보금자리로 미국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세청 IRS가 교회와 그 외 종교 시설들이 소속 교인들을 대상으로 정치 후보를 지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뉴욕타임스가 지난 7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세금 면제, 비영리 단체의 정치 활동 금지 규정에서 종교 기관을 예외로 인정한 것입니다. 콜롬비아 정부가 2016년 최대 반국가 무장 조직 콜롬비아 무장혁명군과 평화협정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끔찍한 잔혹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남동부 칼라마르에서 종교 지도자 8명이 살해된 후 집단 매장된 무덤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텍사스주에서 여름방학을 맞아 캠프에 참가했던 어린이 27명이 폭우의 범람한 강물에 휩쓸려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7일 AP통신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4일 텍사스 중부 지역 커카운티를 덮친 폭우 피해로 캠프 미스틱에 참가했던 여자 어린이 27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캠프를 운영해온 기독교계 단체는 성명을 통해 인명피해 수를 확인하면서 이런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을 견뎌야 하는 가족들과 함께 우리 가슴도 찢어진다면서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텍사스 힐 컨트리 지역에 발생한 치명적인 홍수로 인해 사망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며 수십 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과달루페 강을 중심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고 100명 이상이 사망하고 그중 28명이 어린이로 확인됐습니다. 재난 지역에서는 수색 및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으며 텍사스주 방위군이 드론을 이용해서 수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홍수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대응 인력 부족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정부의 기상청 인력 감축 문제를 재조명했습니다. 시카고 서부 팔머 스트리트 3600번지대 한 가정집에서 끔찍한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45세의 웬디 톨버트 여성이 자신의 4살 난 아들을 칼로 찔러 살해하고 10살과 13살의 다른 두 자녀에게도 치명적인 부상을 입힌 뒤 자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은 독립기념일 연휴 직후인 7일 새벽 톨버트의 자택에서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고 진화 과정에서 집안에서 칼에 찔린 상태의 어린이들을 발견하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현장에서 4살 아들은 이미 숨져 있었으며 나머지 2 자녀는 위중한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당국 조사에 따르면 초기 조사 결과 어머니인 웬디 톨버트가 이 끔찍한 공격의 가해자로 지목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 그녀를 체포했으며 현재 살인 및 중상해, 방화 혐의 등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력 공급업체인 커메드가 치솟는 전기요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를 돕기 위해 대규모 구제기금을 조성한다고 밝혀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커메드는 최근 계속되는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해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는 고객들을 지원하고자 1천만 달러 규모의 고객 구제기금을 새롭게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금은 특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하며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필수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커메드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모든 주민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헨리앤파트너스가 2025 부의 이동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떠나는 백만장자의 수가 지난 3년간 무려 6배나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중 대다수는 새로운 보금자리로 미국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고액의 순자산가들의 이러한 가속화된 이탈은 부유한 한국인들이 해외에서 기회와 더 유리한 조건을 모색하는 추세가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만 약 2,400명의 백만장자가 한국을 떠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수치는 이전 연도에 비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자본 유출과 부유한 납세자들의 손실에 대한 정책 이반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들 백만장자들의 최우선 목적지이긴 하지만 상당수는 또 싱가포르로도 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국가 모두 견고한 경제와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 그리고 한국에 비해 더 매력적인 조세 정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속적인 추세는 한국에게 복잡한 과제를 안겨주는 셈입니다. 가장 부유한 시민들의 이탈은 경제 성장은 물론 투자와 전반적인 세수 기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가 잠재적인 리스테리아균 감염 위험이 높은 블루베리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애틀란타에 있는 알마팩 인터내셔널에서 생산한 유기농 블루베리 12,000파운드에 대한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리콜은 6월 9일 해당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에서 리스테리아균 양성 결과가 발견된 후 시작되었습니다. FDA는 웹사이트에서 이번에 리콜하는 등급은 해당 제품의 사용 또는 노출이 심각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서 리콜 실시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마존의 연례 최대 할인 행사인 프라임데이가 다가오면서 이를 노린 신종 사기 수법인 이른바 요금 인상 스캠이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과 소비자 단체들은 최근 아마존 프라임 구독 요금이 인상되었다는 내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기성 메시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스캠은 주로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형태로 발송됩니다. 메시지 내용은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 요금이 곧 인상될 예정이니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링크를 클릭해서 정보를 업데이트하거나 결제를 확인하라는 식입니다. 일부 메시지에는 갱신을 원치 않으면 즉시 취소하라며 긴급성을 부추기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탈취하려는 피싱 사기입니다. 소비자가 무심코 링크를 클릭하면 가짜 아마존 웹사이트로 연결되고 이곳에서 로그인 정보와 신용카드 번호, 은행 계좌 정보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렇게 입력된 정보는 고스란히 사기범들에게 넘어가서 금융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에 따르면 목회자들은 지난 10년 동안 상담 자료를 덜 활용하고 있고 자신의 어려움에 더욱 고립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목회자들은 상담에 대한 훈련을 덜 받았으며 교회 회원들을 전문가에게 소개하는데도 더 주저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실시한 한 연구에서는 복음주의와 흑인 개신교 목사들이 목회를 그만두는 비율을 조사하면서 목회자들에게 목회 준비와 실무에서 상담을 받은 경험에 대해 물었습니다. 휴스턴의 제1침례교회와 목회자 감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의학 박사 리처드 도킨스가 후원한 이번 연구에 따르면 목회자들은 지난 10년 동안 상담 자원을 덜 활용하고 있고 자신의 어려움 속에서 더욱 고립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의 스콧 맥코넬 대표는 목회자들이 상담 기술을 개발하고 평신도 상담 사역을 운영하며 신뢰할 수 있는 상담사에게 사람들을 소개하려는 의지가 동시에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 중에 한 명이라도 감소를 한다면 목회자들의 상담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상담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은 감소하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콜롬비아 정부가 2016년 최대 반국가 무장조직 콜롬비아 무장혁명군과 평화협정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끔찍한 잔혹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남동부 칼라마르에서 종교 지도자 8명이 살해된 후 집단 매장된 무덤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투데이에 따르면 콜롬비아 경찰의 발표를 인용해 지난 7월 1일 과비아레주 칼라마르에서 기독교 지도자 8명의 시신이 묻힌 집단 묘지를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콜롬비아 복음주의 연합 소속 지도자로 실종 당시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현지 경찰청은 이번 사건은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의 분파인 프렌테 아르만도 리오스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4월 희생자 8명을 지역 내 경쟁 무장단체의 셀 조직이 활동 중이라는 소문을 조사하겠다고 불러낸 뒤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콜롬비아의 많은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력 충돌은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면서 정부는 특히 종교 지도자와 지역 리더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세청 IRS가 교회와 그 외 종교 시설들이 소속 교인들을 대상으로 정치 후보를 지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뉴욕타임스가 지난 7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세금 면제, 비영리 단체의 정치 활동 금지 규정에서 종교 기관을 예외로 인정한 것입니다. 국세청의 이러한 입장은 지난 월요일 법원에 제출한 공식 문서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해당 문서는 텍사스에 위치한 두 교회와 한 기독교 방송협회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마무리 짓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애초에 소송을 제기했던 원고 측은 법원에 더 넓은 범위의 예외를 만들어줄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종교단체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단체를 포함한 모든 비영리 단체가 소속 회원들에게 자유롭게 정치 후보를 지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국세청은 교회 내에서 신앙적 맥락으로 이루어지는 후보 지지는 가족 간의 대화와 같은 사적 영역이라고 설명하며 이를 공개적 정치 캠페인으로 간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오전 중에 구름 끼고 흐린 날씨 보이다가 낮부터는 차차 개면서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어제보다 조금 오르겠습니다. 86도 예상되고요. 밤 최저 기온 70도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 오전 5시 20분, 해 지는 시각 오후 8시 30분입니다. 이상 날씨였습니다. 화요일에 보내드린 굿모닝 시카고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강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 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AM 1590, FM 95.9, WCGO 에반스톤 시카고입니다.